일단 해외 축구 10경기에 NBA는 전부 다 가져왔고요. 토트넘 좋다고 놀림 당하셨다고. 아이고 씨. 가 보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 경기로 빠르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보죠. 피오렌티나 대 볼로냐. 기본적으로 일단 더비전이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배당을 좀 낮게 받은 이유가 어쨌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지금 유로파 순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지금 이긴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볼로냐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순위가 가장 동기부여가 지금 타이밍에 좀 떨어질 수 있는 팀이에요. 음, 특히나 원정이나 뭐 그런 경기들에 있어서요. 어쨌든 볼로냐 같은 경우 뭐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위치해 있는데,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오드리고 졸라 정도가 이제 좀 불투명 내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이제 좀 출전 정지나 부상으로 빠져있던 보나벤투라나 니콜라스 곤잘레스 미드필더나 이제 측면 공격 자원들이 복귀하면서 사실상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습니다. 볼로냐 같은 경우 이제 티아테 얘가 또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되고, 산탄데르 서브 공격 자원과 이제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장기 부상에 빠져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또 아르나우토비치나 이런 애들이 돌아오는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경기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볼로냐가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최근에 좀 떨어진 거는 맞는데, 어쨌든 뭐 아르나우토비치나 이런 애들이 부상자들이 그래도 좀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물론 테아테나 뭐 니콜라스 도밍게스는 여전히 부상이긴 하지만요. 더군다나 피오렌티나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썩 그렇게 막 시원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요거는 사실 저는 피오렌티나 사이드랑 뭐 오바 사이드를 일단 보긴 하거든요. 근데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다. 로준님 어서 오세요. 뭐 태훈님께서도 지금 뭐 무승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는 피오렌티나의 조금 더 이제 유로파 순위, 더군다나 어쨌든 더비전이고, 이게 피오렌티나 홈에서 거의 안 져요. 거의 안 집니다. 더비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강팀이고 진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두 팀이 꽤 오랜 기간 맞붙었는데, 물론 무승부 비율은 좀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좀 보고 오바 쪽까지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약간 부주력 내지 고배당 쪽에서 이렇게 뭐 승을 가시던 오바를 가시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승부에 언더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 경기를 처음에는 햄무랑 무승부 언더를 봤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사우스햄튼 대 와포드 경기인데, 일단은 부상자 쪽에서 이제 뭐 사우스햄튼은 리안코나 사이드 수비 자원에, 그리고 메카시 골키퍼 나단 텔라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요. 와포드는 지금 은클로나 이제 공격 쪽에 사르 뭐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에콩, 페메니아, 주앙페드로, 은가키아, 조슈아 킹, 이 많은 공격과 이제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다 불투명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사우스햄튼이 좀 생각보다 엄청 낮게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두 팀이 금요일 날 경기했어요. 금요일이 무슨 저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요.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를 한 다음에 오늘 경기를 하는 거, 이틀 쉬고 경기하는데 사실 이게 정배가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겠죠. 1.44배당 4상가요 이거? 아무튼 경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상황에서 아무리 와포드가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고 한들, 제가 볼 때는요, 그나마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팀들 중에 간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와포드예요. 지난 아스날 뭐 울버햄튼전에 솔직히 개판이긴 했는데, 홈에 홈 경기일 때만큼은 특히나 괜찮은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지난 아스날전에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이었고, 문제는 오늘 원정이라는 점과 불투명자가 많다는 점이 그건데, 이게 사우스햄튼 사실 미드필더진의 뎁스가 넓진 않아요. 수비 쪽의 뎁스는 좀 넓거든요. 근데 미드필더진은 쓰던 애들 또 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또 맨시티와 FA컵 일전을 또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와포드는 못 보겠어요. 제가 초반에도 이제 분석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막 낮은 정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정배 쪽 많이 다폴 가시는 분들 중에 정배 쪽 여러 개 찍으면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는 경기 중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거 정배 쪽 그래도 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부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이게 강등권이라서 더 무섭긴 한데 사우스햄튼은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와포드가 원정에서 좀 부진하거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승 쪽을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불투명자가 많긴 하잖아요. 승 쪽을 보고 언더사이드 이렇게 봅니다. 일정의 타이트함에서 또 언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별로 자신 있는 경기는 아니다. 세 번째로 레버쿠젠 대 쾰른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레버쿠젠 같은 경우 글쎄요, 슈크가 빨리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후원표에 별점이 있는데 동민이 별점이 없나요? 별점 갔을 텐데.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 보내드렸나 보네. 후원표에 벌점이 없으면 안 되죠.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어쨌든 빨리 슈크가 좀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 불투명이 떠 있어서 사실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킬런 같은 경우 이제 공격적인 우투 말고는 딱히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레버쿠젠은 아탈란타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유로파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쾰른이 원정에선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 이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쾰른의 어쨌든 문제였던 후방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즌을 점차 치러오면서 좀 실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엔 쾰른 그냥 오바 찍으면 됐잖아요, 사실. 오바의 팀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압박의 강도나 뭐 조직력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그런지 저도 뭐 경기를 막 90분 내내 집중하고 본 적은 딱히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뜨문뜨문 봐서 좀 최근에 확실히 실점이 줄고 상대의 기회 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진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근데 레버쿠젠이 어쨌든 화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승 안 보기에는 좀 빡세기는 한데 특히나 쾰른이 원정에서 안 좋고 저는 그래도 선택지를 굳이 따진다면 언더 쪽이 가장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주중에 또 일정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거고 쾰른이 최근에 압박을 바탕으로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여전히 패트릭 시크나 이런 선수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에서 출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특히나 다른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또 언더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둘이 붙으면 오바예요. 둘이 붙으면 4골, 5골, 4골 막 이런 식으로 납니다. 아마 최근 3연속 3.5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바가 나왔을 거예요. 3연속인가 4연속인가 둘이 붙었을 때. 근데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언더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배팅을 한다면은. 뭐 레버슨을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고 다만 저는 이제 주중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패스를 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아스날 대 레스터 시티인데 일단 이것도 결장자나 부상자들 먼저 보죠. 토미야스나 이제 에밀 스미스로우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뭐 둘 다 이제 훈련이나 뛸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것 같은데 출전 여부 좀 불투명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복귀고 토미야스 이제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 이제 카스타뇨, 버틀랜드, 뭐 에반스 지금 다 수비예요. 포파나까지 이제 사이드백과 이제 중앙 쪽 수비 쪽이 좀 많이 빠져 있죠. 역시나 여기에 제이미 바디까지도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수비 쪽에 저스틴이나 히카르도 페레이라 이 좋은 수비진들이 지금 불투명이긴 한데 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좀 레스터 입장에서도
뭐 긍정적일 수는 있어. 카스타뉴 버틀란다보다는 이제 저스틴이랑 히카르도 페레가 더 나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에반스랑 바디 정도 빠졌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터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데 베스트 11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상대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지난 와포드전에 이럴 때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물론 3대1로 좀 골이 잘 들어가주면서 일찌감치 앞서가긴 했으나, 레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3대 배당 메리트는 없어요. 무승부랑 햄무 쪽을 보고요. 역시나 두 팀의 공격적인 부분 여러가지 좀 고려할 때는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바가 뭐 2대1 뭐 요정도 예상하고, 뭐 무승부 오바면 2대2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불가능한 스코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무승부면 1대1 그림이 좀 더 많긴 한데, 뭐 2대2 그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스날에 토미아스도 빠져있고, 레스터가 충분히 공략할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레스터 같은 경우는 뭐 무실점을 최근에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스날 공격을 막기에는 그래도 빡세 보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주성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볼 테니까 그만해 주시고. 아탈란타 대 제노아인데 아탈란타 승부입니다. 아탈란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고, 아까 뭐 이쿠쿠님인가 공짜를 찾으셨는데 요거 가세요. 일반승 가세요. 일단은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 자파타나 지금 미드필더 쪽에 데룬, 그리고 일리치치, 그러니까 공격 쪽과 이제 미드필더 쪽에 약간은 아니죠. 굵직굵직한 놈들이니까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제노아는 6연무예요. 얘네 지금 무케다 지쳤어요. 무케다가 지금 부상자가 바네우스덴, 에쿠반, 캄비아소, 크리시토, 피콜리, 뭐 스트라로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로벨라 출전 정지로 빠지고, 치보라, 핵심 공격수 데스트로까지 불투명. 무케다가 지금 지쳤습니다. 밭에서 하도 그 호미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나가 떨어졌어요. 뭐 수비 쪽이면 수비 쪽, 공격 쪽이면 공격 쪽, 사이드 쪽, 미드필더 지금 싹 다 나가 떨어져서, 이거는 아탈란타가 어쨌든 간에 순위를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입니다. 이거 못 이기면 안 돼요. 6연무라서 7연무 말도 안 되고요. 제노아 승리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냥 일반승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 터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이건 터질 수가 없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게 터질 수가 있나 싶은 경기입니다. 공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뭐 아탈란타가 최근에 뭐 엄청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겨줄 만한 경기라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경기로 이제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인데,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필리페 쿠티뉴를 바탕으로 이제 뭐 공격 쪽에서의 짜임새가 상당히 좋고, 제라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쪽은 버리고 한쪽만 지킨다 식의 이제 수비 패턴이 좀 잘 먹혀 들어가면서 3경기 연속 무실점까지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무승부 가능성도 없어요. 어쨌든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 보웬이 지금 빠져있고, 쿠팔, 오그보나 뭐 그리고 야르몰렌코까지, 얘는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다 보니까 못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수비 쪽과 이제 뭐 공격 쪽의 자원까지 뭐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지난 또 스페인 세비야 원정을, 유로파 원정을 또 다녀왔고 다음 주에 또 주중에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좀 일정만 괜찮았으면은 에스턴 빌라 프레닝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에스턴 빌라 금요일에 경기를 했어요. 금요일에 경기를 했어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펠레페 쿠티뉴가 오늘 같은 경우 선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비슷한 이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또 부엔데아가 나올 텐데, 부엔데아도 사실 되게 좋은 선수예요. 되게 능력 있고 좋은 선수인데, 어쨌든 오늘 부엔데아가 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제 나칸바 정도
말고는 에스톤 빌라가 지금 부상자가 없거든요. 미드필더 쪽에 빠진 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스톤 빌라가 그릴리시 팔고 이제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비싸게 팔아다 보니까 영입을 많이 해서 뎁스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웨스트햄이 베스트 11에 있어서 좀 더 아무래도 모예스 감독 특성이 베스트 11에 좀 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에스톤 빌라 프렌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제가 이거 프렌 보는 데 있어서 좀 걸리는 점은 하도 상남자의 팀이어가지고 이게 사실 프렌 보는 입장에서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지 않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게 무가 없어요 얘네가. 이게 불안해요 사실 이거 프렌에 있어서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경기를 하니까 프렌은 이게 요 정도 사이즈면 지진 않겠네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웨스트햄이 어쨌든 최근에 좀 고전하고 있는 흐름에서 선수들이 지쳐나가고 있고, 결장자들도 있는 상황, 주중에 또 세비야 원정을 또 가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프렌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네, 확인해 보세요.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후원하시고 받아보시는 건데 뭐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다음 울버햄튼, 에버튼 대 울버햄튼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에버튼이 사실 라인업만 보면 되게 좀 괜찮은데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토트넘전은 거의 수비가 안 된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공격도 안 돼요. 근데 그런 토트넘 경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맨시티 그렇다 치고 사우스햄튼 전에도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그냥,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거 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이, 사실 이거 에버튼이 지난 경기와 라인업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면 그냥 울버 프렌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주력이든 뭐든 그냥 울버 프렌 쪽으로 어쨌든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거 더마라이그레가 또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고 또 수비 쪽에 고드프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에버튼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수비가 좀 특히나 문제가 컸었거든요. 이제 그 누구야, 주장인 그 시먼스 콜먼이 또 나이가 들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제 야심차게 또 이제 데려온 우크라이나 풀백이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또 많이 그거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측면 쪽에 수비 문제가 있었는데 고드프리가 또 돌아온다면 한 자리 채워줄 수 있겠고, 공격도 어쨌든 답답한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더마라이그레이의 합류는 분명히 또 에버튼 쪽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솔직히 선수 이름 몇몇만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게 전술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전술이 녹아들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저는 아직은 이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울버햄튼 프렘 봅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고, 언더를 보긴 하는데 언더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8번째 경기로 이제 그로이터 피르트와 이제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 승 봅니다. 일단은 라이프치히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어요. 아담스 정도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 그로이터 피르트는 이제 그리스베크 수비 쪽에 이제 또 좋은 자원이 센터백 쪽에 출전 저지로 빠지게 되고, 또 주드자 이런 데가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그로이터 피르트가 사실 부상자들이 이제 시즌 초 중반보다는 좀 많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보여줬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또 빠지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그리고 그로이터 피르트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라이프치히가 왜 좋아 보이냐면요, 라이프치히가 지난번에 프라이브르크 전에 부러졌잖아요. 왜 부러졌냐? 잠갔어요. 프라이브르크가 지대로 잠갔습니다. 그냥 저는 그 전경기 컵대회 일정을 이제 프라이브르크가 치르고 오다 보니까 체력적인 열세에 의해서 라이프치히가 그 경기도 무난하게 잡을 걸로 봤는데 잠갔고 선제골까지 넣었어요 프라이브르크가. 그럼 사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기는
그로이트 퓨리트가 잠글 수 없는 경기입니다. 얘는 이겨야 돼요. 뭐로 가든 잠궈도 사실 라이프치히 어쨌든 득점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어쨌든 실전까지 하게 된다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럼 화력전으로 간다면 결국 감당할 수 없다. 라이프치히 공짜 보고요. 마인슨까지도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6경기 무패 행진을 드디어 좀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라이프치히가 한번 이제 삐끗하면서 이제 다시금 또 빨간 등이 또 켜졌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순위권에 의해서 순위 경쟁에 빨간 등이 켜졌는데 또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특히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앞으로 또 치르는데 라이프치히는 이제 그 상대 팀이 러시아 국가팀이다 보니까 경기가 뭐 취소돼서 아마 라이프치히가 부전승으로 올라갔나? 뭐 그러겠죠? 뭐 그렇게 돼가지고 경기적인 일정상에서도 상당히 좀 이득을 봤다. 요거는 당연히 잡아야 된다. 국민 픽이고 공짜라고 봅니다. 국민 픽 중에서도 불안한 경기가 있어요. 근데 저런 경기는 진짜 터지면 주작급입니다. 거의 퇴장이나 이런 변수 아니고서야 터지기 힘들어요. 일반승 같은 경우. 그래서 똥배고. 어쨌든 9번째 경기로 이제 토리노 대 인터밀란인데 토리노 같은 경우 프렛 미드필더 쪽이나 뭐 지마 센터백 그리고 골키퍼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인가 아무튼 얘랑 이제 사나브리아 공격 쪽에 또 이렇게 불투명히 떠 있는 상황이고 인터밀란은 데브리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지난 리버풀전에 살짝 이제 타박상 비스무리한 게 있었죠. 그래서 불투명히 지금 떠 있는 모습인데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상으로는 토리노가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맞거든요. 어쨌든 인터밀란이 리버풀 원정을 또 다녀왔고 원정을 다녀왔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일단 보이긴 하는데 이 순위 싸움이 하도 치열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좀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전력적으로 봤을 때 토리노가 만만한 팀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아마 토리노의 압박에 인터밀란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브로조비치까지 만약에 이거 불투명인데 빠진다? 중앙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다행인 점은 이제 바렐라가 리버풀전에 이제 출전 정지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렐라 같은 경우 컨디션 쌩쌩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토리노의 강한 특히나 홈 토리노라서 강한 압박에 인터가 고전할 만한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 쪽을 보고 언더 쪽을 보는데 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햄무랑 무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 만한 경기긴 해요. 이거 어쨌든 인터가 잡으려면 한 골 넣고 약간 이렇게 비부작거리면서 토리노 강하게 압박할 때 잘 비비면서 이렇게 좀 지켜가는 흐름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승부나 햄무나 아니면 뭐 언더 뭐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뭐 고배당 쪽을 노릴만한 경기가 아닌가.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다. 결국 인터도 어쨌든 뭐 살레르니전에 반등을 했지만 혹시 또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챔스도 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에 따른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챔스 떨어져서 리그 올인이 맞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바르셀로나인데 오사수나인데 일단은 결장자 좀 먼저 보면 안수파티, 세르지 로베르토 수비 쪽에 그리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또 좋은 모습보다는 이제 부상이 많았던 웅티티 그리고 발데 그리고 니코 출전 정지로 빠져 있는데 뭐 그럼에도 사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는 스쿼드가 그래도 조금 넓어졌어요. 분명히 영입도 있고 뭐 부상자 복귀도 있고 한데 오사수나 같은 경우 이제 에세키엘 아빌라 오랜 기간 이제 간판이었던 공격적 자원인데 또 빠지게 됐고 이건 사실 바르셀로나가 좀 경기 자체는 압살할 만한 경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득점이 안 터져요. 오바메양이 초반에 반짝하더니 아스날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고 거의 뭐 누구야 맨시티에서 온 놈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또 가물가물하네. 페란토레스도 지금 뭐 거의 사기꾼이에요. 경기력은 괜찮거든요. 경기력은 좋은데
골을 못 넣어요. 골을. 진짜 미쳐고 팔짝 뛰겠네. 지난번에 이제 갈라타사라이전도 이제 그냥 슈팅만 많았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무 득점도 못 올렸던 경기고, 그 전에 있었던 엘체전 이것도 막말로 바르셀로나가 최소 4골 이상은 넣었어야 되는데 2대1로밖에 못 이겼어요. 이때 바르셀로나 골 기대값이 4가 넘었습니다. 4골 이상 박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것도 마지막에 PK 얻었었죠.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그러면서 2골 박은 거잖아요. 너무 못 넣어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가 일정 면으로 봤을 때 당장에 뭐 갈라타사라의 원정이 뭐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고 그 다음 경기 세비야예요. 이거 못 이기잖아요. 이거 뭐 당장 그 말씀드렸듯이 유로파 원정이 문제가 아니라 승점 계속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가뜩이나 라리가 같은 경우 4위 싸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떻게든 이거 잡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 같은 경우 뭐 사이즈상으로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또 놓치고 오사가 너무 잘 비비는 팀이다 보니까 뭐 이거 한 골 어떻게 먹히면 1대1 못 뜨는 거 아니야? 0대0 무 아니야? 뭐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일정면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든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든 이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승을 보고 일단 언더 쪽을 저는 일단은 봅니다. 1대0 내지 한 2대0 요 정도 사이즈를 봅니다. 어쨌든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요.